백두대간의 동쪽과 낙동강의 서쪽에 자리한 영남 지역은 대가야의 문화와 역사, 전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평온하고 청아한 음색을 내는 가야금은 대가야인의 숨결을 느끼게 합니다. 가야금으로 대표되는 가야의 시대. 대가야는 42년에 세워져 520년간 지속했고 경상북도 고령은 찬란한 고대 문화를 자랑했던 대가야의 도읍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던 시기, 대가야는 이진아시 왕에 의해 지금의 고령에 세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삼국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높은 문화 수준과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벽돌과 기와를 사용해 건물과 집을 짓고 생활했으며 서민들은 산기슭이나 골짜기 곳곳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가야의 건국신화는 김해의 수로왕이 형이라고 하는 금강가야 중심의 건국신화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 왕이 김해의 금강가야의 왕보다 형이라고 하는 대가야의 건국신화, 이렇게 두 종류의 건국신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건국신화는 가야산신과 하늘신 사이에 태어난 두 형제 가운데 형은 대가야 시조인 이진아시 왕이 되고 동생은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기록된 건국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알이 깨어 6명의 동자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깨어나온 동자가 금관가야의 수로왕이 되었고 나머지 5 동자가 5 가야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가야 사람들은 넓은 들판에 농사를 지으며 오곡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물고기도 잡고 산짐승을 사냥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대가야 무덤에서 출토된 농기구와 가축의 뼈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가야의 왕과 귀족의 무덤이 주산 주능선을 따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물이 발굴된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인들의 생활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1600여 년 동안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700여 기의) 고분이 자리한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 문명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탁월한 물적 증거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연구 노력을 거듭한 결과 지난 9월 11일자로 2020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가야 시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고 죽음 이후에도 현세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죽고 난 뒤에도 자신의 권력이 이어질 거라 믿었고 현세의 시종들 역시 자신을 봉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순장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된 순장묘가 바로 지산동 44호분입니다. 지산동 44호분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 왕의 무덤이라고 생각되는데 왕의 저성 궁궐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모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가야만의 독특한 토기와 철기가 많이 발견됐는데요. 대가야의 토기는 부드러운 곡선미와 풍만한 안정감이 특징입니다. 긴목 항아리는 긴목이 부드럽게 좁아들어 몸체 부분과 S자형 곡선을 이루며 여러 겹의 정밀한 물결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갑옷과 투구에서는 무사의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장신구에서도 대가야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왕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왕관은 신라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대가야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던 토기는 고대 삼국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갖춘 대가야 문화는 가야금을 탄생시켰습니다. 맑으면서도 가볍지 않고 깊은 음색을 지닌 가야금. 우리나라 전통 악기를 대표하는 가야금은 악성 우르기 가실왕의 명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오동나무로 판을 만들고 명주실로 12줄을 만들었습니다. 가야금의 둥근 윗판은 하늘을, 평평한 아랫판은 땅을 상징하며 그 속이 빈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뜻합니다. 낙이 분류, 에이불비, 가위정야. 즐거우면서도 무절제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비통하지 않으니 바르다고 할 만하다.
우르기 가야금 소리를 표현한 말인데요. 과하지 않아 품격이 있고 동시에 세련됨을 갖춘 가야금에 대한 우르의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륵은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노래와 삶을 모아 가야만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가야금은 200여 가지의 공정에 수만 번의 손길을 거쳐야만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부분만 틀어져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한 30년 이상 된 오동나무를 한 5년 이상 건조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북소리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구멍이 완전히 열려야지만 가야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야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가야금이 울리는 소리도 평온하고 청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심성과 마음가짐마저 그대로 드러내는 가야금.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색을 울리게 하려면 흐트러짐 없는 강건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있습니다. 또 그 소리를 가지고 또 연주하는 분들이 또 손에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잘 골라가지고 이제 자기 몸에 맞춰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대가야는 철의 왕국 대가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쇠를 다루는 기술도 훌륭했습니다. 양질의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까지 했습니다. 대가야 시장에 가면 화로 앞에서 쇠를 두드리는 전통 대장간을 볼 수 있습니다. 천도가 넘는 화덕에서 시뻘건 쇠뭉치를 꺼내 연신 두들겨 댑니다. 낯설지만 흥미로운 모습인데요.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고 했던가요?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되는 농기구들을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예. 요 스타일도 많이 찾아가죠. 이 칡독해도 되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뿌리 자르고. 그 당시에는 저도 만드는 걸 이제 뭐 책으로도 보고 매스컴으로도 보고 했는데 어떤 틀을 해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그걸 했죠.
그 쇠를 갖다가 주조하는 거는 석탄을 넣어가지고 쇠를 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 만들었으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약간 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지.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장간을 이어가는 이곳에서 대가야 철기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대가야는 자연스럽게 기마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철제 갑옷과 마구로 무장한 대가야의 기마무사. 잊혀져가는 대가야 전통 무예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대가야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 고령은 전통 무예를 알리고 지켜낼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개포나루는 백길의 풍광이 아름다워 옛 시인들이 뱃놀이를 즐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팔만 대장경과의 깊은 인연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인사에 소장된 대장경파는 강화도에서 배로 서해, 남해를 돌아 낙동강 거슬러 계경포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영남 일대의 승려와 신도들이 경판을 이고 지고 대가야읍을 거쳐 해인사까지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계곡이 아름다워 가곡마을이라 불리던 이곳은 지금의 계실마을이 됐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오래된 한옥과 고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성리학을 계승한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온 집성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성촌이 생긴 지는 현재 지금 약 한 350년이 됐고요. 옛날 저희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의 본가는 밀양에 있습니다. 밀양에 가면 지금 생가 있고 다 있는데 무오사화 때 김종직 선생님 부관 참시를 당했어요. 그때 이제 후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여기 경상북도 고령군에 온 지가 약 한 350년 돼가지고 현재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50여 가구, 70여 명이 살고 있는 계실마을 주민들은 모두 20촌 이내의 친척으로 그 끈끈함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1800년경에 건립한 김종직의 종택.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있고 건물을 돌아가면 안채가 있습니다. 가문에 전해지는 유물과 김종직 선생의 일생을 보여주는 서림각은 사랑채 옆에 있습니다. 돌담을 휘돌아 나가면 선생을 모신 사당이 나옵니다. 한가롭게 자리한 고택들 사이에 돌담길을 걸으면
그 옛날 대가야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택에서 남서쪽으로 가면 김종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방 유림들이 세운 도연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야에서 신라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교 문화와 양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계실마을. 주민들 모두 예절과 효행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연제 앞에는 5대에 걸쳐 효를 행한 마을임을 알리는 비석을 볼 수 있는데, 계실마을은 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한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대가야의 고향이면서 사람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대가야 특유의 토기를 만들었던 이곳 고령은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가 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령백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순백 색깔의 백자와 달리 독특한 유약 처리로 다소 검푸른 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병이나 항아리 위주의 다른 백자와 달리 사발, 대접과 같이 밥상에서 쓸 수 있는 그릇류가 주를 이룹니다. 고령백자는 조선시대에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임금에게 진상되었습니다. 고령 최초의 무형문화재인 백영규 작가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도예에 전념하며 전통 방식 그대로 고령 백자의 옛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백자 한 점 품어내는 과정이 수월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뭐 거의 최근에는 이제 그 시대에 가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흙을 그 정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불 떼는 방법이 진짜로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불 떼는 게 뭐 인력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불 떼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가야. 520여 년의 길지 않은 시간을 역사에 남겼지만 화려하고 섬세하고 울림이 깊었던 대가야인의 흔적들은 도읍지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다시 또 마주할 수 있습니다.